먼저 민주당 공천으로 서울 서대문 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김동아 변호사가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 당선인은 1987년생입니다. 그야말로 청년 정치인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대장동 변호인으로 이름을 알린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이기도 합니다.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공직자의 자녀가 학폭 논란에 휩싸인 적 저희가 본 적이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회의원 당선이 사실상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직접 연루된 학폭 의혹은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논란인지 그 내용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MBN은 어제 이 과거 고등학교 시절 김동아 당선인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이 동창생 A씨의 인터뷰를 공개를 했습니다. A씨는 당시 이 김 당선인이 자신을 사소한 이유로 폭행해서 상해를 입은 사실을 또렷하게 기억을 한다면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세게 맞았고 그 이후에도 주먹으로 계속 때리자 이 친구들이 말려서 멈췄던 적도 있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또 김 당선인이 무서워서 이 주변에 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생활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동아 당선인에게서 폭력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A씨는요. 그때 일로 지금까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또 이런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네, A씨는 그때만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라고 울분을 토로하면서요. 김 당선인 때문에 학창시절이 힘들었고 TV에서 다시는 안 보고 싶다.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김 당선인이 국회의원 출마 전후로 자신에게 연락을 주거나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엄청 세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세게 맞았거든요. 그 이후에 주먹으로 계속 때렸어요. 친구들이 말려서 멈췄던 적이 있어요. 이후로 무서워서 걔 주변에 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생활했어요. 걔 때문에 학창시절이 힘들었고 TV에서 다시는 안 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은 MBN이 보도한 내용이고요. 이게 본인이 아니고 이제 대역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된 것도 저희가 또 눈길을 끕니다. 그런데 김 당선인이 이 학폭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고등학교 동창생들 이 A씨 말고도 더 있다. 지금 이런 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A씨는 김 당선인이 본인 말고도 괴롭히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장난 삼아서도 때리고 심하게 때린 적도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MBN이 A씨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다른 동창생들의 증언을 확인한 결과 김 당선인의 학폭을 목격한 동창생들이 다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MBN에 따르면 동창생 B씨는 A씨 외에도 자신이 아는 학폭 피해자만 2명이라면서 김 당선인이 친구에게서 담뱃값을 갈취하기도 했다고 증언을 했고요. 또 다른 동창생 C씨는 김 당선인이 약한 애들을 괴롭혔다며 사소한 이유로 느닷없이 친구들에게 소리 지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동창생 D씨는요. 김 당선인이 키 작고 싸움 못하는 애들을 포크로 찌르면서 웃기도 했다면서 순한 친구들이 졸업할 때까지 말 한마디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그런 내용들은요. 모두 당사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MBN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김동아 당선인이 이 민주당 청년 정치인의 새 얼굴이 되겠다. 이렇게 총선 과정에서 포부를 밝힌 이른바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자, 김동아 당선인 과연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이 서울 서대문갑을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을 하고 공개 오디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전장을 냈던 김동아 당선인인데 김 당선인은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서 싸우겠다면서 민주당 청년 정치인의 새 얼굴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김 당선인의 진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 공평하지 못했던 세상을 바라보며 평등한 세상,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이루고자 꿈을 꾸었습니다. 변호사가 되어 공익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법연수원에 들어가 가장 먼저 인권법 학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 당선인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부터 여러 잡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김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사건 이걸 변호했었기 때문에 이른바 친명 혜택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1년 민주당에 입당한 김동아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법률 대응을 맡은 바 있는데요. 대선 이후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 당선인의 과거 발언도 잠시 듣고 오시죠.
지금 검찰 개혁도 필요하지만 사법 개혁도 참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총선 전날 이재명 대표님을 굳이 그 재판정에 불러 세우는 것부터 해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이번 총선에서 가장 좀 충격적인 장면으로 맞습니다. 보이고, 이 부분은 단순히 뭐 사법부를 개혁한다는 문제를 넘어서 좀 정말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단순히 뭐 그런 일정 조정을 넘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헌정 질서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가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김 당선인은 이번 22대 총선 과정에서 비명계 지역구죠. 경기 평택갑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친명 자객 논란이 인 뒤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에서 청년 전략특구로 지정된 이 서대문갑에 출사표를 던졌고 당시 공개 오디션 결과 경선 후보 3위 안에 들지 못해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하루 만에 결정을 번복해서 김 당선인에게 경선 참여 기회를 줬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동화 당선인 자신의 학폭 의혹에 대해서 전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로 이 자료를 내놨는데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였습니다. 네, 김동완 당선인은요, 어제 자신의 SNS에 자신이 학폭 가해자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가 모두 허위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이 묘사됐다고는 하지만 이건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이 본인은 학창 시절 일방적으로 누구를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 생활기록부 사본을 함께 올렸는데요. 이 김 당선인이 올린 이 생활기록부에 따르면요, 여기에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밝은 성품이며 예의 바르다,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다 등의 평가 문구가 이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선생님들이 자신이 이렇게 좋게 평가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항변하는 의미로 아마 저렇게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김 당선인 자신과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이들의 음해다 이런 주장도 내놨습니다. 네, 김 당선인은 본인의 당선 전후로 고향에서 본인과 관련된 악의적인 소문이 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본인과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인 동창생들이 소문의 발원지라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학폭 의혹 보도가 일군의 무리들이 기획한 정치적 음해라고 판단한다면서 허위 주장이 지속되면 관련인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에서는 김동화 당선인의 학폭 의혹에 대해서 표리부동이다 이렇게 또 꼬집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김동화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운운하면서 정작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 법적 조치를 통해 틀어막겠다고 한다면서 표리부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토록 좋아하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학폭 의혹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께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녹취도 들려드렸는데요. 김동화 당선인 총선이 끝난 직후에 대장동 재판부가 선거 기간 이재명 대표를 계속 출석시키고 또 구인장 발부를 경고까지 한 거를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한 걸 빗댄 걸로 보입니다.